안녕하세요, 하루키드입니다. 매달 제가 경험한 책과 영화들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월간 읽고 보고 벌써 올해 7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제가 매달 마지막 주에 찍고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수염 제모를 받아가지고 얼굴 전체가 빨개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미뤘습니다. 7월은 되게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앨범 준비도 하고 있고 공연도 하게 돼서 그거 준비도 하고 다녀왔던 일본 여행 컨텐츠 편집하고 올리느라 책과 영화를 많이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책 3권이랑 영화 3편밖에 보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그렇게 봤던 6편의 작품들은 이렇게 화면에 한번 띄워볼게요. 이 영상에 에어컨 소리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서 에어컨을 끄고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덥네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맥주 한 캔을 깠습니다. 토요일 밤이기도 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영화 얘기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달에는 영화를 3편 봤는데 전부 다 일본 영화더라고요.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작품은 빈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개봉하자마자 바로 봐서 벌써 본 지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봐서 벌써 7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조금 더 분발해서 10만 명까지 가면은 굉장히 멋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은 도쿄 시부야 화장실의 청소부인 히라야마의 일상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고 필름 카메라로 틈틈이 사진을 찍고 매일 단골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자기 전에는 소설을 읽는 그의 일상을 잔잔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근데 잘 못 보던 조카가 히라야마 씨의 집에 불쑥 찾아오면서 루틴에 균열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서 그의 삶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살짝 엿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 영화 시놉시스만 봤을 때는 단순히 인생 참가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와 인생은 최고다 마냥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묘한 감정을 들게 하더라고요. 보고 나서는 오히려 뭐 인생 어려운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역시 어렵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영화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화 제목이 퍼펙트 데이가 아니고 퍼펙트 데이즈 복수형이죠. 데이즈라는 것을 강조하기라도 하듯이 반복되는 일상을 보여주기 위해 되게 많은 컷들을 할애하거든요. 전혀 다른 영화의 결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빌드업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지루할 여지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둘 다 템포가 아주 느린 영화죠. 굉장히 제 취향이고요. 반복되는 일상, 그 루틴을 보여주는데 많은 시간을 쓴 작품이니만큼 오히려 조카가 찾아올 때 생기는 균열, 그 균열을 보여주기에는 아주 좋은 전략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히라야마의 삶을 온전히 같이 경험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루틴이 어긋났을 때 저도 모르게 같이 어라? 하는 그런 순간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삶에 정답이 없다라는 거는 어렴풋이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제가 막연히 저런 삶이라면은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조금 희미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막연히 이런 방향이면은 괜찮을 거야 했던 삶의 방식들이 막상 내가 그 당사자가 된다면은 온전하게 그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은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함이라든지 외로움 같은 것들이 묻어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삶이든 쓸쓸하거나 외로운 부분은 있겠지만 영상화된 모습을 보니까 약간은 허무하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뉴진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최근에 발매했던 그 슈퍼내추럴을 일본의 스카이트리 앞에서 라이브를 했던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도 스카이트리가 엄청 자주 나와요. 히라야마가 출근하는 길에 항상 스카이트리를 보면서 그 카세트로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뉴진스의 라이브를 보면서 이 영화 생각이 잠시 나가지고 약간 흐뭇했습니다. 출연했던 배우 중에 미우라 토모카즈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뭔가 낯이 익어서 찾아보니까 올해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랑 태풍클럽에 둘 다 나왔던 배우시더라고요. 반갑기도 하면서 참 올해는 일본 영화를 많이 봤구나 싶었습니다.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를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는 짐 자무시 감독의 패터슨이랑 뭔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영화 중에 몇 개를 꼽아라 하면은 저는 패터슨을 그 중에 하나로 꼽는 사람인데, 그 영화랑 느낌이 좀 있다 하면은 제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단순한 일상의 반복과 주인공이 예술을 한다는 점에서 설정 자체도 결을 같이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업 작가이긴 한데 무라카미 하루키 생각도 많이 났어요. 본인의 루틴을 정해서 최대한 그것들을 지키면서 꾸준히 작업을 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기도 해서 흥미롭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봤던 영화는 이마이즈미 리키야 감독의 거리에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봤거든요. 일본 영화 기획전으로 처음 제가 가봤었는데 정식 개봉한 작품은 아니어서 왓챠피디아 어플에는 길 위에서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고, 서울아트시네마에선 이번에 거리에서라는 이름으로 틀어줬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읽어보자면, 도쿄 시모기타자와의 빈티지숍에서 일하는 주인공은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받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어느 날 독립영화에 출연해달라는 뜻밖의 부탁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그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오고 감독을 포함한 3명의 매력적인 여성들과의 귀여운 우연이 시작된다. 줄거리 보고 안 볼 수가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소소하고 재밌고 귀여운 영화일 것 같지 않나요? 일본 버전의 홍상수 같은 느낌의 시놉시스인 것 같았어요. 이 영화를 본 제 감상평은 리듬감이 굉장히 기묘했고요. 롱테이크를 엄청 많이 쓰는 감독이더라고요. 배우들의 집중력이 엄청 대단하다고 느꼈고, 소소하게 웃긴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랑스러운 영화였고 약간은 마음이 얼얼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나카타 세이나라는 배우가 엄청 매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영화 본 내내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이 감독한테 관심이 조금 생겨서 사랑이 뭘까라는 감독의 다른 작품을 찾아서 봤는데, 그 영화도 꽤 재밌었어요. 거리에서 이 작품은 아직 정식 개봉을 안 해서 어떤 식으로 보실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랑이 뭘까라는 작품은 네이버의 시리즈온으로 되게 저렴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1,000 얼마 제가 결제하고 봤던 것 같아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7월에 봤던 영화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3편, 이제 제가 봤던 책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김현수 작가의 청춘의 문장들입니다. 이 책은 수필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현수 작가가 본인의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수필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한 10몇 년 전에 김현수 작가가 냈었는데 조금 다듬고 몇 가지 글들을 추가해서 새로 낸 책인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도 훨씬 세련되고 깔끔해졌고요. 김현수 작가의 책은 그래도 꽤 많이 읽어본 것 같은데, 단편집 중에 4월의 밀 7월의 솔이라는 책과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 라는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었고요. 소설가의 일이라는 에세이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좀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거는 3월 읽고 보고에서 다뤘던 그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는 소설을 김현수 작가가 번역을 했더라고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대성당도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자꾸만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책은 특히 혼자 맥주 마시면서 보면 되게 위험한 책입니다. 엄청 센치해져가지고 SNS 같은데 나의 그 술 취한 감상 같은 거를 올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전 잘 참아냈지만 그 정도로 뭔가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문장들이 가득했어요. 치열했던 이 김현수 작가의 20대를 엿보는 것이 되게 흥미로웠고, 제가 상상하던 이 작가의 모습보다 내면이 단단한 분인 것 같아서 작가가 궁금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 전체가 뭐랄까, 청춘이라는 그 무언가를 되게 담담하게 설명하는 하나의 문장인 것처럼 느껴져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보다는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 몇 개를 읽어보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는 것이 어떨까. 몇 가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삶이란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어른들은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자라는구나.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온 곳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것이구나. 울어도 좋고 서러워해도 좋지만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게 삶이로구나. 진짜 책 읽다가 이런 문장 나오면은 마탱이가 가버립니다. 너무 좋아요. 약간은 유머러스한 문장들도 이 작가가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나가버린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20살은 지금 제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쯤은 태양계를 벗어나 암흑의 우주 공간 속을 떠돌고 있을 보이저호만큼이나 멀어졌을 것입니다. 보이저호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부분 읽곤 제가 실제로 좀 웃음을 터뜨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사람의 마음을 촉촉 건드리는 유머들은 언제 읽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인생이란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알지 못해서 몰랐던 게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모른 척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도서관에서 빌려서 본 책인데 빨리 이거를 구매해서 마음 편하게 줄 그으면서 읽고 싶어요. 소장 가치가 굉장한 멋진 책입니다. 아니, 아름다운 책입니다. 청춘의 문장들 진짜 강추하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나스메 소세키의 풀베개라는 소설입니다. 현암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나스메 소세키 소설 전집인데요. 뭔가 책이 너무 단정하니 이쁘지 않나요? 책을 읽는 동안 책이 이뻐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줄거리를 잠시 소개해드리자면은 서양 화가인 주인공이 그림을 그리려고 나코이라는 마을에 가는데 거기서 이제 생긴 일들을 1인칭으로 그려내는 소설이거든요. 거기서 있었던 일을 그려내는 소설이라고 했지만 있었던 일이라 할 게 그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소소하고 잔잔한 브이로그 보는 느낌도 드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저는 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라는 소설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 말인즉 보다가 좀 졸았다. 그 졸았다는 게 제가 이 책이 지루했다거나 재미없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졸기는 했는데 뭔가 문장들이 모호한 지점들도 꽤 있는 소설이고 읽는 행위 그 자체가 약간은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소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발이 둥둥 뜬 상태로 소설을 읽는 느낌이 들었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고 졸다가 돌아가서 읽고 졸다가 하다가 꽤 시간을 들여서 읽은 소설입니다. 정작 소설 페이지 수는 한 180페이지?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몇 번을 페이지를 다시 읽고 하면서 읽었는데도 이 책 무슨 내용이었냐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재밌었어. 이런 감상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이 주인공은 진실된 예술을 만들고자 하는 아주 곤조가 있는 작가의 모습과 또 이 사람 입만 좀 번지르르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묘하게 겹쳐서 보여서 되게 재밌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읽다가 이 주인공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해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유머가 굉장히 흘러넘치고 그런 소설은 아니었는데 제가 중간에 읽다가 엄청 웃겼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내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그냥 쓱 지나가는 장면인데 이발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어린 동자승이 이발소에 머리를 자르러 오는데 이발소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못생긴 머리는 깎는 게 힘들어서 안 돼. 오늘은 봐주겠지만 다음에는 다시 반죽해서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애기가 다시 반죽할 거라면 좀 더 잘하는 이발소로 갈 거예요. 하하하하. 머리는 울퉁불퉁한데 말솜씨 하나는 그럴싸하다니까.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는데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주인공은 화가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시인 하이쿠를 많이 짓기도 하는데요. 이 시구를 떠올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리고 시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제가 가사를 쓰는 모습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서 재밌었고 120년 정도 된 소설인데 이때 예술가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했을지 이렇게 얼핏이나마 보게 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 책도 뭔가 꿈을 꾸는 기분으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소소한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묘사들이 아주 고풍스럽고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제 나스메 소세키의 다른 소설들도 차근차근 읽어볼 생각인데 느낌이 좋습니다. 풀베개. 책 소개도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새로 읽고 있는 책은 철학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뭔가 철학을 조금 더라고 하기에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철학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서 이 책을 사봤는데 한번 열심히 읽어보고 후기를 남길 수 있다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읽고 보고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뭔가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내에 구독자분들이 100명 이상 늘어서 마음이 아주 들뜨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500명을 돌파하는 것 아닐까 이런 기대를 품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전 이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